자, 이번 시간은 호도법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접근 방향은 뭐냐면은 호도법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정의하는 애초에 그 방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호도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피자가 한 조각 있다고 칩시다. 피자 한 조각 있어요. 정확히 제가 4조각을 잘랐어요. 그럼 여기 이제 1번 조각, 2번 조각, 3번 조각, 4번 조각 보이시죠?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기증 나겠는데 여기 1, 4분면에서 1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1, 2, 3, 4 아닌가? 네, 그런 시선 좋고요. 자, 그럼 먼저 1번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번 부채꼴은요, 중심각이 90도이고 그런 다음에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전체는 2파이죠. 다시 지름 곱하기 파이가 원주니까요, 2파이예요. 그럼 이만큼이 파이고, 그럼 얘기는요, 이 길이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 호의 길이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부채꼴을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부채꼴은 아시다시피 1번 부채꼴, 2번 부채꼴, 3번 부채꼴, 4번 부채꼴 다 똑같기 때문에 1번처럼 생긴 거를 2개 붙여놓은 거죠. 근데 걔를 봤더니 중심각이 몇 도예요? 180도예요. 180도. 즉 1번에 비해서 지금 노란 부채꼴은 중심각이 2배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호의 길이를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거든요. 똑같은 거니까.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파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 부채꼴 하나, 그 다음에 부채꼴 2개를 봤을 때 중심각이 2배가 됐더니 호 역시 정확히 2배가 되더라 이겁니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아, 중심각의 크기가 커진 그만큼 정확히 똑같이 정비례해서 호의 길이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논리를 호도법에서 정의하는 1이라는 각도의 크기, 이제 라디안이라는 말은 쓰지도 맙시다. 어차피 쓰지도 않아. 그럼 반지름 길이가 1이고 당연히 여기도 1이고 호의 길이가 1인 정확히 이 각도를 1이라고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뭐도 2배가 된다? 호의 길이도 2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의 크기를 2배로 늘려봤어요. 2배로. 그래서 이게 2야. 반지름은 여전히 1이고. 그러면은 얘가 2배 됐으니까 새로 만들어진 이 노란색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자, 1이 1배 했더니 호가 됐다. 1을 2배 했더니 2가 됐다. 이렇게 읽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반지름은 지금 고정되어 있는데 얘가 2배가 되니까 얘도 2배가 되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마침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요거 하면 얘가 나온다고 우리가 했을 때 1 곱하기 얘가 2배가 되면 당연히 얘도 몇 배가 되면 2배가 된다. 그래서 1 곱하기 2가 2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만 더 확장을 해볼게요. 그럼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반지름 길이가 1인 자, 반원 됐죠? 이번에 요 반원 호의 길이를 먼저 알 수 있나요? 정확히 알 수 있죠. 왜냐면 아까는 각이 2배가 되니까 얘도 2배가 됐다. 어차피 얘가 1이니까 여기다 이거 곱하면 이거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원이 되고 나니까 어머, 호가 먼저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호. 물론 중심각이 180도인 것도 들어와요, 눈에. 그런데
이걸 1이라고 썼을 때 그럼 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몇 배라고 칭할 수 있을까? 몇 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누구의 길이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호의 길이가 필요하죠. 반지름이 2인 원의 원주는 2파이예요. 그럼 반원의 길이는, 반원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파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에다가 각도를 몇 배 했더니, 자, 180도를 숫자인 어떠한 값으로 바꿔줬더니 뭐가 됐다? 파이가 됐다. 1 곱하기 네모가 파이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다? 파이밖에 없어요. 파이밖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80도를 파이로 정의하자 이겁니다. 파이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180도를 파이라는 숫자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 삼각함수를. 원래는 삼각함수가 0도에서 360도까지 값이 변하고 또 한 바퀴 더 돌아봤자 똑같은 값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0부터 360도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아주 초라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고 싶었거든요. sin x, y는 sin x, 이러한 함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에는 각도가 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0도부터 360도까지밖에 표시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지금 180도가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 즉 0도부터 360도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2파이라고 하면 숫자로 치면은 대략 6.28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잖아요. 0부터 6.28 정도까지밖에 정의가 안 되는 아주 초라한 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의역이 실수 무한대이고 그에 따라서 모든 함수 값들을 쫙 다 그려낼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함수로 확장하기 위해서 각도를 어떻게 했다? 일반각으로 정의함으로써 x의 값을 0부터 6.28이라는 협소한 범위에 있는 것은 그런 초라한 한계를 넘어서 실수 전체로 양수도 무한대까지, 음수도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전부 다 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각의 정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호도법은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다시 들어보시고 혼자 스스로 다른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